자,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와 서정 파트는 교사용 교재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와 서정 파트입니다. 자, 우리 서정 갈래라고 부르죠. 우리 문학을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문학. 그중 첫 번째가 서정 갈래. 자, 서정은 뭐예요? 정서를 표현하는 압축적인 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우러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을 서정갈래라고 부르고 시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 안에서 일정한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갈등 안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소설갈래가 서사라고 보면 됩니다. 또 교술갈래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교술갈래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갈래, 수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필이 교술에 해당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뭐 배웠지? 이욕설을 배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극갈래가 있습니다. 자, 문학은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각각 갈래마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되겠어요. 또 그 갈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고 그 구성 요소와 내용 혹은 표현 방식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와 서정이요. 가와 나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는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에서 라는 꽃이라는 수필이 나오고 있죠. 우리 얘는 수필이니까 뭐예요? 교술갈래입니다. 자, 수필이라는 교술갈래는 뭐라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자, 여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고요. 자, 글 속에 나타나는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나타나는 게 교술갈래의 특징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시죠. 자, 굉장히 짧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자, 바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막 달려갈 때는 우리 주변에 소소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대비하면서 짧은 것 안에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자, 이렇게 행과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압축된 형식 안에서 압축된 형식 안에서 운율과 주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서정갈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주제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있죠? 자, 아래 예시답 한번 볼까요? 가는 동산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서술한 수필이다. 자, 우리 얘는 수필이었고요. 가는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꽃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가진 이름이나 그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므로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바로 이런 글쓴이의 자신의 생각을 여러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을 구체적으로. 자, 우리 나는 서정갈래라고 했어요. 총 3행. 3줄짜리, 그리고 글자는 15글자. 굉장히 극도로 압축된 형식이죠. 자, 인생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것, 어떤 목표에만 치중해서 못 보고 지나쳤다가 그나마 내려갈 때는 여유가 좀 있죠. 꽃을 통해 여유가 있어야 진짜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주제. 바로 여유가 있어야 진짜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라는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정서를 표현하고 행을 갈라주면서 읽는 속도를 정서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으로 나뉘어져 있고 안에 은근히 운율도 느껴지고 있고요. 또 주제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가에 비해 나는 단어가, 자, 그 서정갈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이미지는 선명하며, 자, 이미지라고 하면 심상 떠올리시면 되겠죠? 또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또 행가름이 분명하고, 자, 물론 모든 시가 다 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산문시 같은 경우는 행 구분이 없지만 이 시에서는 행가름이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또 운율도 느껴졌죠. 자, 이렇게 제재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주제를 함축적이고 운율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시는 생각이나 느낌, 주제를 함축적으로 운율을 담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서정문학입니다. 자, 서정문학은 시어를 섬세하게 사용하고 비유, 상징, 이미지, 운율 등을 통해 주제나 정서를 집약하여 표현한다. 이런 특성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며 서정갈래의 본질, 자, 서정갈래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는 시조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시조는 언제부터? 고려 중엽의 발생에서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되고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고려 중엽의 발생에서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예요. 정형시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운율은 외형률입니다. 운율이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요.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세 개의 장, 바로 초장, 중장, 종장의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장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집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여기까지가 구, 한얼이 버여내어 두 번째 구, 춘풍 리불 아래 세 번째, 서리서리 넣었다가 네 번째, 어론님 오신 날 밤이 얻은 다섯 번째, 구비구리삐 펼이라. 자, 총 세 개의 장, 여섯 개의 구.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예요. 자,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로 합니다. 자, 글자 수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지켜줄 거고요. 한 장은 4번씩 끊어 읽는 4음보의 음보율을 갖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버혀내어 4번 끊어지죠. 춘풍 리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지금 보면 동짓달 3글자, 기나긴 밤을 5글자, 셋넷이나 넷넷 기본 글자에서 한두 글자는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춘풍 2글자, 리불 아래 4글자, 서리서리 4글자, 넣었다가 4글자,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우리 마지막 종장의 기본 음수율은 3, 5, 4, 3이 기본 음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글자 수가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뭐다? 3글자로 고정된다. 여기는 글자 수 고정입니다. 3글자 무조건 고정이에요. 자, 이렇게 형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작품에서는 자, 우리말의 묘미가 잘 살아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운율을 만들고 있는지, 일단은 형식 안에서 운율이 밖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 외에도 운율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지금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우리 밤 시간이 너무 길대. 자, 그러면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바로 이미 부재하는 상황. 자, 님이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이미 내 곁에 없는 부정적 시간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아무리 긴 밤 시간이라 할지라도 짧게 느껴지겠죠? 자, 동짓달 밤은 원래도 긴데 이미 사랑하는 이미 내 곁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로 외로운 시간, 바로 이미 지금 곁에 없는 시간. 그럼 지금은 동짓달이고 님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서 우리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바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건데요. 자, 이것을 마치 진짜 물건인 것처럼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주관적 변형,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한 표현들은 다른 시에서도 많습니다. 주의할 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형에 들어가요. 하지만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진달래꽃에서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주죠. 이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데 이것을 한아름 땀으로써 내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바로 추상적 관념, 사랑의 크기를 수량화, 물량화해서 나타내죠. 이런 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예요. 그러면 주관적 변형 혹은 주관적 변용이라는 건 뭐냐? 아래 설명 볼까요? 참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이미 부재한 동짓달 밤이 길다는 점과 이미 오신 봄날의 밤이 짧다는 점이 자아와 세계가 대립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결정적 이유다. 그리하여 화자는 현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전면에 놓고 이와 동시에 미래에 임과 재회할 때 겪게 될 아쉬움을 후면에 놓은 채 내면적으로 이중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 이중의 갈등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길고 나중에는 이미 오면 밤도 짧지만 또 이미 떠나가면 더 짧게, 임과 함께 있다가 이미 가면 더 짧게. 자, 그래서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면 다른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뭐 했다? 이미 부재한 동짓날 밤을 잘라내서 짧게 줄이고 잘라낸 그 시간을 임과 재회한 봄밤에 붙여 길게 늘리는 방법. 자, 말이 안 되죠. 자기 맘대로 이 속성을 이용하고 있지, 바꿔주고 있지, 이런 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내 맘대로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칸, 초려 3칸 지어내고, 자, 나 한 칸, 달 한 칸에 바람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자, 지금 강산을 내가 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강산을 둘러놨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강산의 속성을 바꿔준 거거든. 이런 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무엇이든 내가 개의 성질을 바꿔서 사용하면 주관적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중장으로 가볼까요? 춘풍 니불 아래. 자, 봄춘의 바람풍, 봄바람처럼 따뜻한 그런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우리 서리서리 중요합니다. 자, 서리서리 의태어. 바로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의태어나 의성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고,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내가 기다리던 그날 사랑하는 그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그 짧은 밤을 더 길게 늘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구비구비. 자,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님이 없는 긴긴 밤, 바로 님이 오는 그날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맥락 읽기 옆에 Q&A 보시면 시적화자는 헤어진 님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어요. 춘풍 이불은 자, 봄처럼 따뜻한 이불입니다. 임과 함께 있을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불 속에 이 밤 시간을 넣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론님이 오신 날 임과 다시 만났을 때 그 이불 속에서 그 시간을 굽이굽이 펴고 싶다.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기발한 상상력, 바로 추상적인 시간을 자, 구체적인 것처럼 바꿔서 잘라서 넣었다가 꺼내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주관적 변형이라고 했고요. 자,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함. 자, 지금 여기서 청각적 심상 나오나요? 자, 아니죠. 춘풍처럼 따뜻하다에서는 촉각이 나오고요. 시간을 잘랐다가 넣었다가 펴는 것들은 시각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아니고요. 또 의성어도 아니죠. 의태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서정갈래는 어떻다? 운율이 잘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를 낭송하고 일반 산문가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리듬이 잘 느껴지죠. 자, 볼까요? 산문은 특별한 리듬감 없이 문장 구조나 내용 단위 중심으로 평탄하게 읽게 되는 데 비해 시조는 각행을 4박자, 사음보죠. 호흡에 맞춰서 높낮이와 길이를 조절하며 읊조리듯 읽게 돼요. 자, 그 이유는 행과 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도 어절들이 의미와 소리의 어울림을 의식하며 배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행의 같은 위치에 허리를 서리서리, 굽이굽이 같은 운율적인 표현을 배치하는 것도 자, 같은 위치에 한허리를 서리서리, 굽이굽이 같은 운율적인 표현들. 자, 그래서 일반 산문을 읽을 때와 다른 효과를 줍니다. 자, 서리서리, 굽이굽이. 자, 이건 어때요? 자, 넣다와 펴다와의 의미상 대립이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 서리하고 서립, 굽이하고 굽이 반복적이죠. 넣다와 펴다. 자, 기나긴 밤을 마음대로 넣고 편다는 상상력. 자,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자, 어론님이 오시지 않거나 오더라도 금방 돌아가서 밤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론님이 와서 오래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어론님이 오시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에 맞춰 해석하고 재배열하면서 자, 그래서 주관적 변형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기나긴 밤이라는 물질이 아닌 것을 물질인 것처럼 베어내고 갈무리에서 넣었다가 다시 펼쳐낸다는 표현. 바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와 다음 현대시를 비교하면서 서정갈래를 탐구해보자. 자, 저녁에라는 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우리 아까 시조는 정형시였죠.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느껴질 건데요. 얘는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입니다. 자, 서정적이고요. 사색적, 자기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사색적인 생각에 잠기는 듯한 어조, 소망과 기원의 어조라는 거. 자, 주제가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단어의 반복.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은 대구법이라고 부르고 동일한 단어의 반복은 반복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운율을 만들어주고요.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서 관조적인 성찰. 자, 관조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담담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볼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자, 많은 것 중에 나와 교감하는 하나의 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자, 나와 별이 교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렇게 많은 이것 중에서 이것 하나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많은 이것 중에서 자, 여기랑 여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자,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자, 밤이 깊어갈수록 자, 이때 나는 생각에 잠깁니다. 바로 고독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자, 밝음과 어둠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별을 나타내는데요. 여기도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죠. 바로 별과 나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나랴. 의문형이죠. 네, 의문형을 사용해서 여기가 설의법, 바로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래 가시면 형식과 표현을 비교해보자.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 시조기 때문에 3장 6구의 형식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자, 지금 보시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 자, 4행짜리 혹은 3행짜리에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각 행이 연마다 3행 또는 4행으로 3개의 연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운율은 자, 얘는 사음보의 정형률 운율이 딱딱 정해져 있고요. 얘는 자유시기 때문에 내재율이라고 했죠. 이음보와 삼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이다. 자유기 때문에 딱히 몇 음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표현 방법 보면 비물질, 바로 시간을 물질처럼 표현해서 정서를 선명하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자,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그리고 문장 구조의 반복, 자, 그리고 서리법적인 자, 다시 만나랴 질문을 통해 철학적인 주제를 나타내 줬어요. 자, 어조 보시면 자,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자, 펴리라 라는 것이 의지적인 어조예요. 뭐뭐 하리라. 자, 그래서 의지적인 어조고요. 저녁에는 다시 만날까? 자, 영탄적이면서도 성찰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으로 듣고 이어진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노래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